취업입니다. 청탁부터 황당 이력까지 취업의 세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.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전 의원이 구체적인 혐의가 공개되면서 파장 일고 있습니다. 어떤 내용인가요? 예, 이스타항공의 최종구 전 대표이사가 2015년에 그 인사팀 직원으로부터 채용 명단을 딱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나서 갑자기 구멍가게도 아니고 막 무조건 넣으라면 넣어야지. 넣어라. 마지막 주에 4명을 넣어서 좀 조정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게 청탁을 받은 거죠. 그래서 자기가 청탁받은 사람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니까 사람 이름을 적어줬잖아. 그러면서 사람 이름을 갖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가지고 빨리 그 확인해 보라고 폭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. 지금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의 공소장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. 예. 근데 이 상황을 보면은 진짜 가관입니다. 취업 청탁을 받은 사람들이 그 청탁받은 사람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온갖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. 사실 이거는 이스타항공만의 얘기가 아닙니다. 물론 지금 이상직 전 의원이 자신의 회사였던 그 이스타항공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들을 자행했는가가 지금 재판에서 계속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채용비리라고 봐야 되거든요. 최근 들어서 이런 분이 있었죠. 한국 수력 원자력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그 회사잖아요. 그럼요. 여기에 이제 사회이사로 모텔을 운영하던 분이 뽑힌 거예요. 이분이 그러면 어떤 경력으로 뽑힌 줄 아십니까? 모텔에서 전기를 아껴 썼대요. 그리고 모텔에서 에어컨 필터 청소를 잘해가지고 녹색 그 탄소 중립에 관리한 그런 이력이 있다.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사회이사가 됐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아주 불합리한 그런 채용과 관련되어 있는 비리들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 정말 그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공정한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렇죠.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2030들에게는 피눈물 나게끔 하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공소장, 이상직 전 의원 공소장이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당시 민주당 소속 여권 핵심 인사들의 취업 청탁은 그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 보인다 이렇게 밝히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요. 네. 이제 수사를 받아온 이상직 전 의원이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이기도 하잖아요. 지금 재판에 그렇죠. 넘겨진 상태인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그 이 의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취업 청탁을 했거나 취업 비리에 관여한 자들은 전부 공직에서 내려올 만큼 그 응징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런 측면에서 그 야당 입장에서도 확실히 이런 문제들은 선을 긋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정치를 이어나가야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재판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. 채용 비리가 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. 보건복지부 채용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이죠? 아니 그 딱 한 명만 뽑는 공무직 그 근로자 무기계약직 채용이 있었습니다. 서류 심사에서 다음 단계가 면접이잖아요. 근데 면접 대상자가 됐다고 연락을 받았어요. 그래서 면접 시험을 보기 위해서 딱 갔죠. 갔는데 아니 뭐 사실은 가봤더니 거기서 방문증까지 발급받게 해주고 올라갔는데 그런데 면접 대상자 발표 공지에는 그 사람 이름이 없었다는 거죠. 없었어요. 실수였던 거군요. 그러니까 뭐 사실은 면접이라는 혜택을 준 겁니다.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했답니다. 그러니까 항의를 하고 내가 그 면접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필기를 잘 통과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임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 면접을 본 게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면접이나 혜택을 줬을 뿐이고 실제로는 그 불합격이 확정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. 그럼 면접 볼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복지부가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는
탈락자를 면접 통보하는 이런 실수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. 그리고 이게 실수라고 그냥 묻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. 어떻게 보면 면접 대상자가 바뀐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들로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이 공공기관 입사가 이런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정말 바늘구멍 같은 기회이잖아요. 그렇죠. 꿈의 직장이기도 하고요. 열심히 준비하는 이제 많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이런 기사들 정말 너무 허무합니다. 찬물을 쫙 경지는 그런 기사가 아닐 수 없는데 한국전력공사 역시 무슨 공천신청서 같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인사가 비상임 인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거기 아니 우리 다 알잖아요. 자기가 제출하는 서류 중에서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그 경력들을 쌓아서 지금 현재 그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이걸 그렇죠. 적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혹은 그 기관에 따라서는 자기가 그 직무를 할 때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정리를 하는 게 자기소개서예요. 근데 거기다가 자기의 그 공직 생활을 통해서 정치의 꿈을 어떻게 꿨고 그리고 앞으로 정치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을 하겠다 이런 걸 쓴 거예요. 아니 이게 도대체 그 한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?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낙하산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한전의 적자 그게 단지 그 전략적인 어떤 그 전기 그 요금을 갖다 묶어둔 그런 상황에서부터 생겨난 그런 피해겠습니까? 능력이 없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데 이렇게 늘러붙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인건비 주는 것만 해도 부담이에요.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없는 게 훨씬 낫고요. 논의 절차나 또 다양한 그런 자료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탁과 비리가 난무하는 이 취업 세계 사실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너무나 명확한 것 같습니다.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채용을 하는 것만이 이 채용 비리 없애는 거겠죠.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처벌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. 지금 그 처벌은 정말 정치적으로 진행이 돼가지고요.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면 진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.